당신이 대학생이라면 대학생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찾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이 나오는 드라마를 선택하고요. 드라마를 선택했다면 그 안에서 롤모델을 설정합니다.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인공 외의 인물들 중 괜찮아 보이는 인물의 스타일을 벤치마킹합니다. 사람은 옷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 입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은 전문적인 일을 한다거나 관리직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스타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많은 것을 유추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외모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연애동님은 롤모델을 찾았다면은 적극적으로 따라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키나 스타일이 비슷한 연예인을 따라해보라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미지가 굳어지기 전에 승부를 보라. 첫눈에 느끼는 인상, 누군가는 첫인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어떤 이는 처음 봤을 때 강렬하게 박힌 인상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첫인상이 그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눈치챈 순간 당신의 첫 이미지와 지금까지 했던 행동, 표정, 태도를 바탕으로 당신을 호감과 비호감으로 나누게 됩니다. 호감과 비호감까지는 이미지입니다. 아직 확신으로 굳어지는 되진 않았습니다. 비호감 이미지임을 인식하고도 끊임없이 연락한다면 상대방은 비호감에서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미지가 확신이 된 이후에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와 잘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죠. 만약에 당신이 이미지 단계에 있다면 한 달에서 3달 이미지가 굳어져 상대방이 당신을 멀리한다면 최소 3달에서 6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는 모든 연락과 만남을 피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대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겨진 이미지가 흐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은 시간과 끈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이미지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우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새롭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각인의 시간을 늦출 뿐입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시간을 지켰더라도 다가가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훨씬 유리한 일입니다. 최근 보면 남성분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하면 좋을 만한 멘트를 예시로 좀 들어주셨거든요. 매력을 한데 모으면 사교성 좋은 사람이 된다. 남자의 매력으로 자신감과 여유를 어필했다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매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편안한 모습으로 상황과 분위기를 이끌면 사교성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교성은 친화력이라고도 하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나타났을 때 확실한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사교성을 보여줬다면 그것에 배려를 더한 자상함을 완성시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밝게 인사합니다. 존댓말을 쓰고 상대방의 귀찮은 행동에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젠틀한 느낌을 주는 것이 자상함을 어필하는 것이죠. 라고 하셨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상함과 부드러운 오지랖퍼의 경계를 모호하게 여깁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누군가는 자상함을 어필하지만 누군가는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들죠. 과한 친절이 아닌 자상한 성격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한 친절이 아닌 자상한 성격을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고 초면에도 쉽게 말을 놓지 않는 등 예의 있는 모습은 차분하고 여유 넘치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느낌을 줍니다. 예의를 연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만 생각해 막무가내로 굴지 말고 상대가 자신이라면 이 행동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가 자상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상대의 질문을 대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친절함입니다. 상대를 일단 7살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7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고 명확하게 또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설명은 불쾌함이 아닌 매력이 될 것입니다. 여자들 중에는 상대를 너무 좋아해서 철벽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갑의 연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혹은 남자가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호감 표현이 여러분을 을로 만들거나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벽을 치는 모습 때문에 상대가 다가가기 어려워한다거나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의 매력이 효과를 발휘하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정말 편할 때입니다.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조급함은 사라지고 여유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상대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집중하고 그 순간의 감정이 솔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상대에게는 여유와 당당함으로 느껴집니다. 비로소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이 상대를 궁금해하는 만큼 상대도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생기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관계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당당해지느냐에 따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너무 어렵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만큼이라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도 원하는 것을 참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좋아하는 만큼 당신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 상대방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가볍게 인사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미소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생각하나요? 안타깝지만 지금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괜한 상상이 당신의 인사를 더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도리어 상대방이 어색해한다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인사를 받아줄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한두 번 거절당한 것에 슬퍼하지 말고 밝고 당당하게 인사를 해봅시다. 지치지 않고 밝게 인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도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고 당신의 인사를 받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조금씩 대화를 늘려가는 겁니다. 가벼운 칭찬, 날씨, 일상, 업무, 과제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때 말한 프로젝트는 잘 돼가요? 이런 식으로 내시는 책을 읽어보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가벼운 주제로 자연스럽게 치고 빠지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사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대화의 마지막에 여지를 남겨보세요. 대화 말미에 가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한번 같이 가자는 식으로 말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전략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술집이 있네요. 우리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가요. 라는 말을 하고 다음에 당장 가자고 하지 않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너 번 정도 여지를 남겼다면 이제 약속을 잡는 단계가 되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술집 오늘 갑시다. 그때 보자고 했던 영화 이번 주말에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보라고 하십니다. 거절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른 날짜를 잡아보라고 하시네요. 매일 보는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장기전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태도에 조급해하기보다는 조금씩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여유를 가지세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중남고 아니면 여중여고 여대 나오신 분들이 이성을 대하는 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상담 요청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 10분 정도 더 이상 그래서 자연스럽게 먼저 이성에게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라고 하셨어요. 한 예로는 길 묻는 거. 길을 물어보면 이성한테 물어보라고 하시네요. 이성에게 다가가는 방법, 이성과 친해지는 방법, 이성과 대화하는 방법 등을 배우기 전에 이성에게 말 거는 것부터 편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이 불편하면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가까워지는 것도 최종적으로 연애도 할 수 없습니다. 동성과 다를 바 없이 여길 수 있게 되어야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길 묻는 것이 편해지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몇 마디의 대화가 가능하다면 이제부터는 자주 보고 생활하는 장소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연습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학교라면 과제, 회사라면 업무에 관한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해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사소한 질문이나 부탁을 한 다음에는 꼭 감사의 표현을 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루에 10명 이상 말을 걸면 이성과 편해지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이성에 대한 공포감이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SNS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다면 개인적으로 SNS를 통한 만남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자신을 꾸며내고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이용하고 실제 연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SNS를 통해서 이성을 만나기로 결심했다면 단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궁금해하고 친해지고 싶었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만남에서 첫인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필 사진과 게시물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왔을 때 바로 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의 SNS 정보를 먼저 확인합니다. 따라서 좋은 프사와 게시물은 메시지의 답을 받을 확률이 높입니다. 여기에 좋은 사진 예시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단은 게시물과 SNS를 꾸민 후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팔로우하고 이성이 게시물에 댓글을 남깁니다. 바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상대를 가볍게 찔러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 상대방의 글귀나 사진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공감대가 맞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상대방이 당신의 댓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아직 그만큼 어필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때 조급한 마음으로 메시지부터 보내면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상대가 관심이 있어 할 만한 활동을 한다거나 상대방의 게시물에서 덜 주목받는 것 같은 댓글을 달는 식으로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게시물이나 댓글에 관심을 보인다면 마팔로우 하는 식의 반응이 온다면 이때는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SNS로 시작할 때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당신이 멋있어 보이려고 올린 게시물들이 나중에는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현실보다 솔직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마음만은 어떤 것을 통하든 진심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필하되 거짓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셨네요. 칭찬은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남녀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칭찬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혹은 센스 있는 칭찬으로 자신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칭찬을 위해 칭찬을 하는 방법과 멘트, 타이밍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칭찬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칭찬에도 잘 보이기 위한 아부,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하는 우성이한 칭찬, 진심 어린 칭찬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나의 무언가를 알아준다고 생각할 때 공감을 느낍니다. 그 무언가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일수록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또한 노력으로 얻은 것을 칭찬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 아부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얻어진 부분은 직업, 사회적 위치, 대인관계, 자격증, 학위, 예절, 당신에게 대하는 상대의 호의적인 행동 등이 있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에게는 외모를 칭찬하는 것이 별로라고 하셨습니다. 감흥이 떨어진대요. 특별하게 여겨질 만한 칭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사노바는 미인에게는 지적인 면을 칭찬하고 지적인 여자에게는 외모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상대가 들어본 적이 없는 칭찬일 테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봐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사노바에게 마음을 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상반된 칭찬이란 쉽게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상반된 칭찬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주셨네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카톡에 연연하지 말아요. 사귀기 전에 카톡은 전화로 이어지기 위한 통로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은 현재 가장 보편적인 연락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톡으로 대화하며 매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관계를 좁히려고 합니다. 카톡으로는 매력을 보여주기 힘들다고 얘기하시고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더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 같긴 해요. 전화를 한다면 대화법을 통해 어떤 사람인지 어필이 가능하지만 상대를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행동에서 묻어나오는 배려나 매력 또한 배제됩니다. 전화를 하는 순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매력 하나가 사라지죠.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카톡에 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과의 대화가 재미없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이때 왜 답이 없어? 바쁜가 보네? 와 같은 연락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락을 취하세요. 아무런 목적 없이 단지 연락을 위한 카톡에는 상대방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잤어? 밥 먹었어? 잘 자 등 의미 없는 카톡은 답장을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절박함이 드러나죠.
물어볼 것이 있거나 약속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닌 특정한 목적이 없는 카톡은 불필요합니다. 목적이 없는 카톡은 관계에서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태, 즉 사귀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스킨십은 애정을 나누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표현하고 관계의 진전 또는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스킨십을 적절히 센스 있게 사용하면 썸을 연인으로 연인 사이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에 관해서는 남녀의 견해가 분명히 다릅니다. 애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여자는 관계에 친밀할수록 스킨십이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반면 남자는 스킨십을 할수록 관계가 친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늘 늦게 느끼고 여자들은 늘 빠르다고 느끼는 것이 스킨십입니다. 먼저 썸을 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스킨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조금 위험한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부러 천천히 걷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신호가 바뀔 때쯤 뛰면서 손목을 잡읍시다. 이건 남녀 크게 상관없습니다. 잡고 싶은 사람이 잡습니다. 남자라면 상대방이 인파 속에 휩쓸릴 때 보호한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감쌉니다. 어깨 동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쥐는 겁니다. 여자라면 상대방에게 팔짱을 끼거나 팔을 안으면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같이 아는 내용이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이파이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위해서는 볼링, 야구, 포켓볼, 농구 등 내기를 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이건 정말 확신이 있었을 때 하시는 게 관심 없는 사람이 이러면 정말 싫거든요. 진짜 말끝마다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좀 너무 많이 막 하려고 하니까 비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자연스러워야.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크림을 일부러 많이 짜고 너무 많이 짰네 하면서 손등끼리 부딪히는 것도 좋은 스킨십입니다. 정말일까요? 얼굴에 뭘 묻힌 뒤 상대방이 얼굴에 뭐 묻었어 라고 반응한다면 닦아줄 때까지 여기 어디라고 하는 식으로 모른 척하거나 얼굴을 들이밀며 닦아줘 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썸이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정말 자연스러워야겠는데 안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요. 썸이라는 거는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한다는 서로의 확신이 있었을 때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좀 발전시키고 싶을 때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확신에 차서 이렇게 했다가는 뺨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뺨 맞기 좀 심했나? 어쨌거나 완전 비호감으로 급전화될 수도 있다. 커플일 때는 썸에 비해 관계가 가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킨십이 더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가능하면 사귀기로 한 날부터 손을 잡고 다닙시다. 손이 시리다고 능청을 떠는 것도 좋습니다. 그저 손이 시리니까 손잡자라는 한마디면 됩니다. 계절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과 포옹이 하고 싶다면 내가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 한 번만 안아줘. 나 힘 좀 나게 하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귀엽네요. 사귀는 관계면 뭐 충분히 해줄 수 있죠.